별은 멀리서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별 속에 별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발광하는 물질과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궁금합니다. 천체 과학이나 행성의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과학 전문가분들, 정성스러운 답변은 채택드릴게요. 꼭꼭.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칼럼을 낸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막상 친해지고 나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들의 별들을 볼 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별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차이점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별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건 좀 간단합니다. 우주에 있는 먼지와 기체들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원시별이 탄생하죠. 하지만 이 원시별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거나 방출해도 소량의 에너지만 방출합니다. 쉽게 에너지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시별이지만 아직 별은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그러다가 뭉쳐지고 뭉쳐져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어서 약 1000만도가 되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별의 주계열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별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먼지와 기체인데 그게 뭉쳐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빛이 뿅 하고 난다니. 이건 뭔 고양이가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따라서 성운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정확히는 수소 70%, 헬륨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도에 올라가면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수소끼리 모여 헬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빛이 방출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 해결. 별을 이루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이고 별이 빛나는 이유는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생은 그를 코락하지 않습니다. 수소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헬륨이 되지만 헬륨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시 수소가 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륨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탄소가 되죠. 탄소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산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별은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 순으로 말이죠. 마치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서류와 이거 못 끝내면 오늘 야근 이라고 압력을 주면 직원이 미친 듯이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물론 모든 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별은 산소 같은 거 만들어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어떤 별들은 점점 커져서 블랙홀이 되기도 하죠. 마치 사람들이 다른 개성을 가지듯 별도 다양한 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니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죠. 하지만 직장 상사가 압력을 계속해서 주다 보면 직원에게서 사표가 날아오듯이 별에게도 사표가 날아옵니다. 그 사표를 주는 신호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이 생성될 때가 됩니다. 철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고 팽창하고 팽창하다 보면 별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별이 터집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이 별이 터질 때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별 내부에서 불가능했던 철을 다른 물질로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모든 것들 의자, 컴퓨터, 플라스틱은 별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도 별의 유산입니다. 조금 더 철학적이게 말하면 당신은 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별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르게 되지만 당신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정리에
별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빛을 나게 하는 핵심 물질은 수소이고요. 2. 하지만 그 이외에도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가 별 속에 존재하죠. 3. 더 놀라운 것은 별이 생을 마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생산합니다. 휴. 긴 글이 끝났습니다. 3000% 많이 빠진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미 별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알면 좋겠다는 욕심 때문에 또 필력이 딸리는 부분과 어색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적으로 천체 물리학을 배워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